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읽으면 좋을 역사책 4권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나온 책 2권과 나온 지는 조금 되었지만 언제 읽어도 좋을 2권 같이 준비를 했고요. 오늘 소개 순서는 한국에 가까운 순서대로 좀 거리를 가지고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권씩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박건호 선생님의 내 방 안의 역사 컬렉션입니다.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 다양한 수집품들을 짧은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기준으로 수집품, 유물들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사건과 의미를 알아보기 좋은 책이고요. 특히 이 책의 특징은 짧은 글과 수집품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래도 역사책을 한 권 읽어봐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책은 조금 피하고 싶다. 조금 적절한 무게감과 적절한 정보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선택해보기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수집품들이, 유물들이 사진으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읽을 때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역사책이다. 특히 올해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꼭 추천드리는 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봅니다. 두 번째 책도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자 현대사를 또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한 우리가 모르는 건 슬픔이 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해피북스2U입니다. 이 책은 일본인 대학생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한국사를 공부한 것이기도 하고 일제의 역사를 공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 그리고 느끼게 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가해 역사라고 했을 때 사실 일본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자주 보이죠. 그것이 근거가 되고 있는 현대적인 또 조항들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또 같이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일제강점기설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과거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광복 이후의 현재, 현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 일본인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가해 역사를 공부하는 일본인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정부가 메인으로 삼고 있지 않은 역사관을 이렇게 반대해서 꾸준히 노력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또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은 책이었고, 언제든 좀 다시 읽으면 역사를 좀 보는 데 있어서 가끔 그 모난 구석들이 생기거든요. 이 모난 구석들을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려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이 책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올해 관부재판이라는 책을 소개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책도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세 번째 책은요, 김동우 작가의 뭉우리 노래 들려입니다.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번 가을에 독립서점을 갔다가 큐레이팅 되어 있는 걸 보고 올해 좀 다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다시 꺼내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김동우 작가님의 시리즈 책이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직접 가셔서, 특히 해외로 가셔서 사진을 남기고 현재의 모습을 남기고 이 공간과 관련된 사람과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이 들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네덜란드로 이어지는 공간성을 보여줌으로써 국외 독립운동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메인 사건으로 본다면 헤이그 특사의 내용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김동우 작가님은 사진작가시기 때문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역사의 진중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좀 진중한 태도로 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모범 삼아 볼 수 있는가, 이 모범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김동우 작가님이 이제 사진을 찍으셔서 현재의 공간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글로 남기고 있지 않더라도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물성이 있는 곳에서, 물리적인 어떤 영역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역사를 다루는 데 탁월한 좀 능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책이었다, 이렇게 좀 소개드려 봅니다. 오늘 마지막 책은 따지고 보면 유일한 세계사 범주의 카테고리의 책인데요. 바로 박민경 작가의 나쁜 유적지들입니다. 출판사는 다른입니다. 올해 제가 펀딩으로 샀었던 책이고요. 이게 올해 이제 2022 교육과정 기준으로 좀 보았을 때 현대사에서 특히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제노사이드라던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비중이 커졌어요. 그래서 현대사의 비중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커진 범주를 보면 해당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들을 좀 아울러서 다루어주고 있어서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챕터를 통해서 7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 단어 안에 들어가는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때 제노사이드라는 단어의 뜻을 좀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면 1944년 폴란드의 유대인 변호사였던 라파엘 렘키는 2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일어난 끔찍한 학살에 분노했습니다. 학살을 일으킨 자들에게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제노사이드입니다. 그리스어로 민족, 인종을 뜻하는 게노스와 라틴어로 죽이다를 뜻하는 말에서 생겨난 사이드를 합친 말입니다. 이 용어는 1948년 UN 총회에서 집단 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제노사이드 협약으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제노사이드는 특정 집단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려는 의도 아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안에, 이 용어 안에 묶일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교과서적으로 좀 다루는 사건들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연말에 좀 신중히 진중히 좀 읽어보심이 어떨까 해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은 사실 이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가해자들의 행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의 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은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좀 없애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또 그 속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노력들이 또 있습니다.
이 노력들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의 역사로 하여금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다 구할 순 없겠죠. 혼자서 다 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무언가는 또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점에서 이 어두운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의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역사책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와 같은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 소개해드려 봅니다. 오늘 4권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4권을 사실 선정을 한 이유는 책이 좋아서도 있지만 이게 연말에 역사책을 소개를 드릴 때 보면 이게 역사를 공부를 한 사람이라던가 평상시에 역사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연말에 역사책을 읽는다는 건 좀 부담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적절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는, 소화해보실 수 있는 책을 소개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좀 진중하게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4권을 뽑아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좀 읽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좀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제 면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량이라던가 서술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4권 모두 굉장히 독자를 좀 생각해주고 쓴 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책들보다는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